모델 사이즈보다는 데이터의 퀄리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발표한 엑사원 3.5의 경우 경쟁 글로벌 탑 모델에 비해서 한 절반 수준의 데이터로도 비슷한 성능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그냥 아무 데이터나 학습하는 게 아니라 품질이 좋은 데이터를 선별해서 학습하고, 또 하나는 점점 사람의 생성한 데이터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새로운 고품질의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AI를 통해서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G전자와 티타임즈가 함께하는 AI 에이전트 공동연구.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티타임즈의 이재원 기자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안녕하세요. 저는 LG전자의 박찬하입니다. 오늘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인공지능 연구에 있어서 좀 세계적인 또 석학이시자 LG그룹의 AI 연구 산실이죠. LG AI 연구원의 창립 멤버이시기도 한 저희 이용락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에 특히 좀 더 매력을 느끼시고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한 배경인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과학과 특히 물리학 쪽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세상의 다양한 현상들을 근본 원리, 소위 말하는 first principle을 통해서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많은 매력을 느꼈었고요.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는 물리와 더불어서 전산과학 쪽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AI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물리학이 복잡한 세계를 first principle로 이해하고 자연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라면, AI는 사람의 두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근본 원리를 탐구하고 또 이를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구현해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라는 데 많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원에서 전산과학을 전공하면서 인공지능, 머신러닝의 어떤 매력에 더 많이 빠지게 되었는데요. 제 연구에서 중요한 시발점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과 신경과학의 연관성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 그 뉴로사이언스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시각 피질, 그 V1이라는 비주얼 콜텍스의 신경세포들이 시각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처리하는 패턴들이 머신러닝에서 이미지를 처리하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를 추출하는 패턴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었고요. 그래서 이 발견이 결국은 인공지능을 사람의 어떤 시각적인 학습 원리를 기반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접근 방법들을 통해서 시각적인 이해뿐 아니라 음성 인식, 또 여러 가지 AI 분야에서 큰 성능 향상을 일으킬 수 있었고, 또 2000년대 후반 그리고 2010년대로 이어지면서 딥러닝의 어떤 혁명적인 발전이 있었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저도 여러 가지 신경 심층망 그리고 또 생성 모델,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의 아키텍처나 학습 방법들을 연구하고, 또 이를 컴퓨터 비전, 또 음성 인식, 로보틱스, 텍스트 이해 등에 적용해서 여러 가지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참 연구하실 때가 인공지능의 겨울이었나요? 아니면 이제 막 태동되고 있었던 시기인가요? 겨울은 아니었고요. 약간은 태동기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에 이제 딥러닝 자체는 조금 겨울에 가까웠었고, 머신러닝은 좀 태동기에 가까웠습니다. 인공지능 안에서도 각각의 이제 분야별로 겨울이 또 다르게 찾아왔었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 어떤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셨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미지를 구성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패턴들로부터 그것들을 조합해서 좀 더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고 이것들을 계층적으로 조합하는 연구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낮은 단계에서는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가 소위 말하는 어떤 이미지의 경계선을 표현하는 그런 패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조합하게 되면 좀 더 복잡한 패턴들, 어떤 도형이나 복잡한 모양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또 더 계층적으로 학습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각적인 인식을 할 때 사람의 얼굴을 인식한다면 사람의 눈이나 코나 입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을 이해하는 그런 방식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심층 신경망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경계선을 표현하는 그런 요소로부터
입이나 코나 눈 같은 상위 레벨의 그런 컨셉을 학습하는 신경망의 어떤 뉴런들을 학습할 수가 있고, 이것들을 또 조합하게 되면 결국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람의 얼굴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조합이다, 이런 개념을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계층적인 학습을 하게 되면 시각적인 인식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들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LG AI 연구원에 합류하시게 된 이제 배경이나 동기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할 수 있겠다, 혹은 뭐 하고 싶은 게 있다, 이런 비전 같은 게 좀 있으셨을까요? 2020년 12월 AI 연구원 설립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되었고, 창립 멤버로 이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어떤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특히 이제 LG그룹은 다양한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데이터와 실제 현장 문제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AI로 이런 여러 가지 산업을 혁신할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제가 기대했던 것은 AI를 통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모델을 개선하고, AI를 통해서 더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잘 자리 잡으면 AI로 기존 사업을 혁신할 수 있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을 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AI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이 형성된 것과 비슷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 LG는 글로벌 AI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약간 후발주자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오히려 저는 이 점이 기회로 보였고요. LG가 AI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에 합류해서 저희가 좋은 연구 성과를 내고, 또 LG AI 연구원이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탑 수준의 AI 연구 개발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실제로 저희 AI 연구원은 초거대 모델인 엑사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계열사와의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한국 내에서는 나름 최고의 AI 연구 개발 회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연구 및 성과 면에서 글로벌 탑 수준을 지향하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가 또 에이전틱 AI, AI 에이전트인데, 그거 아세요? 부자님께서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자료들을 쭉 돌이켜보다 보니까 16년에 구글 브레인에 합류하셨을 때 가장 흥미로운 요즘 연구 주제가 뭐예요라는 어떤 의문을 드렸는데, 요즘 AI 에이전트가 재밌어요 라고 하시면서 수많은 챌린지 중에 3가지를 뽑아주셨어요. 첫 번째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이거 어려워요. 좀 풀어야 이게 잘 될 것 같아요 하셨고, 두 번째가 데이터 레이블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제 앞으로 너무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올 건데 레이블링 하는 게 큰 이슈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퀀셜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 시점에 봤을 때 그때 고민들 챌린저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아직도 유효한가요? 아니면 많이 개선이 됐나요?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을 통해서 AI 모델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3가지를 말씀 주셨는데, 사용자와의 인터랙션, 그리고 데이터 애노테이션, 또 시퀀셜 디시전, 이 3가지에서 사실 언어 모델이 굉장히 큰 혁신의 돌파구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언어 모델이니까 당연히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하고 본인의 어떤 생각을 잘 표현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레이블링 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의 사람이 직접 레이블링 하는 것보다 언어 모델을 통해서, 언어 모델이 이 데이터는 뭐 이런 레이블일 것이다 추측을 하는 그 정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서 실수하는 것들만 약간 고쳐주면 되는 방식으로 레이블링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요. 연속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에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언어 모델이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언어 모델만 가지고는 이런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지만 굉장히 큰 혁신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AI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는 AI 에이전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가장 핫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에이전트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도구로서의 AI를 넘어서 스스로 알아서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AI로 발전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몇 가지 뽑자면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주는 어떤 지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고 또 최적의 해결책을 능동적으로 제안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사람의 의사결정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좀 더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여러 정보를 기반해서 판단을 내리고 직접 실행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멀티모덜 이해 및 추론 능력인데요. 언어뿐 아니라 음성이라던가 그림, 사진, 비디오 혹은 여러 가지 센서 데이터들, 이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이해하고 통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복잡한 상황을 다각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에 맞는 추론과 또 판단을 수행하고 여러 복잡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행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요소는 AI가 스스로 경험을 쌓고 지속적으로 학습을 함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AI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성능을 내고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쌓고 그것을 통해서 학습하고 스스로 진화하는 그런 생태계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AI 에이전트의 이제 조건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뭐 협업하는 게 중요한 거고, 또 멀티모달 인식이라든지 스스로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데, 부사장님이 다른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걸 보면 이 상위 1% 성능을 가진 특정 영역에서 그런 전문가 AI를 또 개발하는 게 목표 지향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게 있는데, 이게 AI 에이전트를 의미하는 건가요? AI 에이전트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LG AI 연구원이 지향하는 AI는 좀 더 전문가의 능력을 가진 그런 에이전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AI 에이전트의 어떤 일반적인 의미는 사람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근데 그 문제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일은 저희 일상의 일도 될 수 있고, 거기서 좀 더 전문성을 더 고도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순서라고 해야 되나, 뭐가 좀 먼저 더 이루어질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좀 판단이 가능하실까요? AI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다양한데, 너무 다양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업무에서 성공적으로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은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그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일을 수행하는 에이전트들보다는 회사 내에 어떤 특정 업무들을 굉장히 잘 수행할 수 있는 에이전트들이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지만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이 다양한 고객들에게 서비스 될 수 있는 그런 시점도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 챗GPT 같은 이제 공개된 모델들은 그런 전문가 AI 개발로 좀 나가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도 주신 것 같은데,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단 모델 사이즈보다는 어떤 데이터의 퀄리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을 잘 담을 수 있는 고품질의 데이터, 사실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챗GPT 같은 일반적인 AI는 모든 분야의 데이터를 다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풀고자 하는 어떤 전문 분야가 있다면 거기에 맞는 고품질 데이터를 잘 확보하고 또 서비스를 함으로써 전문 모델을 고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LG AI 연구원에서는 같은 사이즈의 모델이라면 최고 성능을 달성할 수 있게 저희가 최고 수준의 어떤 데이터 퀄리티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의 경우에 최근에 저희가 발표한 엑사원 3.5의 경우 경쟁 글로벌 탑 모델에 비해서 한 절반 수준의 데이터로도 비슷한 성능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정제하는 그런 과정을 굉장히 많이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데이터나 학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좀 품질이 좋은 데이터를 선별해서 학습하고, 필요로 하는 어떤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데이터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학습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점점 사람의 생성한 데이터는 이제 고갈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결국 인터넷에 존재하는 데이터는 이제 아마도 모든 회사에서 다 쓸 것인데, 거기서 차별화된 어떤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고품질의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AI를 통해서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문제도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AI를 통한 어떤 자가 데이터 생성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좀 정리해보면 결국에는 고품질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경량화를 해야 되고 그게 온디바이스화가 되던 아니면 작은 사이즈로도 효율성이 높은 모델로 가는 쪽 한 측이 있고 또 하나의 측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뭐 레그라든지 어떠한 방식이 됐든 인공지능에 피딩하고 그것을 고객의 가치로 넘길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이 좀 더 중요해지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AI 기업이 가진 중요한 경쟁력의 한 축으로 계속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더 전문적인 또 고품질의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이것을 통해서 또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창출하고 또 여기서 나오는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이나 고객 데이터들을 잘 활용해서 더 좋은 서비스와 새로운 어떤 데이터들을 더 잘 창출해내는 그런 여러 가지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